안녕하세요. 미래입시 장원장입니다. 자녀의 미술대학 진학을 이제 고민하시다 보면 실기 전형과 비실기 전형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십니다. 어, 과거에는 모든 대학들이 실기 시험으로만 학생들을 모집했었죠. 하지만 한 10여 년 전부터 입시의 다양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미술대학들도 실기 전형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실기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실기 전형과 비실기 전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입시를 시작해야 돼요. 그 이유는 아이들마다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따라 또는 내 아이의 성향에 따라 실기 전형이 적합한 아이도 있고요. 비실기 전형이 적합한 아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실기 전형과 비실기 전형에 대한 그 미술대학의 입시를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볼게요. 미술대학의 실기 전형과 비실기 전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비실기 전형을 조금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비실기라면 당연히 실기 시험을 안 보겠지라고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실기 시험을 보지 않고 아이를 모집한다. 그 말은 맞는데 비실기 전형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 다음에 수능 100% 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 성적 100% 전형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종 전형과 실기 전형, 비실기 전형 세 가지로 구별을 할게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은 이제 모집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죠. 수시 모집은 수능 시험 이전에 이제 모집하는 그 전형이고요. 정시 모집은 수능 시험을 본 이후에 이제 아이들을 모집하는 그 모집 기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시 모집에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이런 개념이에요. 학생부 교과 등급과 비교과 이런 활동들 그리고 면접 시험을 봐서 아이들을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비실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이런 대표적인 대학이 현재 홍익대학교예요. 홍익대학교가 학생들의 내신 성적, 교과 등급 성적과 그 다음에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3년간 본인의 미술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여러 미술 활동들을 글로 쓰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서류로 만들어지는데 이 대표적인 게 미술활동 보고서라고 합니다. 홍익대학교 서류는요. 자,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을 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 반대로 정시 모집에서는 학종 전형이요. 이제 홍익대학교밖에 없어요. 이 수시 모집에서는 학종 전형은 홍익대를 포함하여 국민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서울여대 또는 경희대 국제 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이 정시 모집에서는 미술대학들이 정시 모집에서 아이들을 모집할 때 학종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은 홍익대학교가 유일합니다. 홍익대학교는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아이들을 약 3배수를 걸러내고요. 1단계를 통과된 아이들에 한해서 수능 성적과 학생부의 교과 그리고 비교과를 활용한 이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서류를 점수화시켜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이런 방식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 실기전형은요. 말 그대로 실기시험을 보는 거예요. 실기시험을 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건데 홍익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이렇게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에서 보자면 너무나 많은 대학들이 실기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이 경우는 학생부 교과 등급과 실기시험을 가지고 모집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 경우도 조금 이제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실기전형에서는 첫 번째는 실기 100% 전형도 있어요. 이렇게 모집하는 대학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는 서울여대,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 요 두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충주에 있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가 실기 100%로 아이들을 모집을 하고요. 이런 경우는 학생부 교과 성적도 반영되진 않겠죠. 또 두 번째 실기 전형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응시하는 학생들 모든 아이들을 실기점 볼 수 있게 해주는 전형입니다. 저는 실기 통합 전형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에요. 뭐 경희대라든지 성신여대, 동덕여대 이런 대학들인데 응시하는 모든 아이들은 실기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학생부 교과 성적이 20% 내지 30%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의 성적은 약 한 70%에서 80%를 반영을 해요. 이런 대학들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응시한 모든 아이들을 다 실기시험 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은 일단 어느 정도 1단계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아이들을 좀 배수 제한을 하겠다라는 경우입니다. 이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예요. 자, 서울과기대와 숙명여대는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 10배수를 잘라내고 통과된 아이들에 한해서 2단계에서는 실기시험 100%로 아이들을 모집을 해요. 이런 전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서의 실기 전형은 아까 제가 처음 언급했던 홍익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입니다. 이 경우는 서울대를 포함하여 국민대, 이대, 고려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또는 한양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이런 모든 대학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꼭 부연 설명드릴 게 현재 오늘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는 날짜가 2022년인데요.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로 모집하는 아이들까지는 수시 모집에서 실기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요. 2024학년도 학생들, 현재 2022년 기준 고2 아이들부터는 입시가 바뀌어요. 100% 정시 모집에서 아이들을 선발하겠다라고 입학 계획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하시고요. 실기 전형에서는 홍익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들이 전부 다 수능 성적과 실기 시험의 성적을 합해서 아이들을 모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비실기 전형은요, 정말 소위 학종 전형에서의 이런 서류라든지 미술 활동들 이런 것들도 필요 없이 무조건 성적만 갖고 모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비실기 전형으로 모집하는 미술대학은 많지는 않아요. 수시 모집에서 몇몇 대학들이 소수 인원을 학생부 교과 성적만 갖고 모집하기도 해요. 요즘은 고교장 추천자 전형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런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이 소수 대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성적 100%만 가지고 활용하여서 아이들을 모집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이 경우도 되게 소수 대학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이따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런 미술대학 입시에서 학종 전형, 실기 전형, 비실기 전형 이런 평가 요소에 따라서 한 세 가지로 구별을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목표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과연 실기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지 또는 학종 전형으로 모집하는지를 알고 입시를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종 전형으로 모집하는 미대가 많다더라라는 얘기만 듣고 학종 전형을 준비했는데 실기를 준비하지 않고 오로지 학종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가 목표하는 대학엔 학종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없을 수도 있죠. 반대로 실기 전형으로만 준비했는데 학종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을 응시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그 대학별 인원을 한번 제가 정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만들어서 보여드린 이 표는요, 서울 소재 디자인대학 입시를 기준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4학년도 모집 기준입니다. 자, 보면 일단 제가 여기서는 서울대, 홍익대, 국민대, 고려대, 과기대, 시립대
그다음에 남녀공학대학을 앞쪽에 넣어놨고요. 이대부터 이제 여자대학, 여대들을 넣어놨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학종 전형으로 모집하는 비율입니다. 대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홍익대학교가 역시 압도적이죠. 홍익대학교는 모든 아이들을 수시, 정시 둘 다 학종 전형으로만 모집을 해요. 모든 인원을요. 자, 반면 100% 실기 전형으로만 모집하는 대학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100% 실기 전형이고요. 성균관대, 건국대학교, 숙명여대, 성신여대, 덕성여대까지가 모든 모집 인원을 실기 전형으로만 모집을 합니다. 자, 반면 서울대학교는요. 디자인 학부에는 디자인 전공과 공예 전공이 있습니다. 이 서울대학교는 학종 전형으로는요. 모집하는 비율이 전체 모집 인원의 18%예요. 이렇게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원의 82%를 실기 전형으로 모집을 해요. 이 서울대가 모집하는 학종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요. 실기 전형은 전부 다 정시 모집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국민대학교를 설명드릴 건데요. 국민대학교도 지금 디자인 학과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대학입니다. 국민대학은 이제 디자인 학과와 공예 학과들을 모집하는데 전체 모집 인원이 약 270여 명입니다. 이 중에 학종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은 약 9%입니다. 상당히 적죠. 근데 이 9%라는 이 비율이 모든 과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국민대학교에서 학종 전형으로 모집하는 학과는 딱 2개 학과밖에 없어요. 시각디자인과와 AI 디자인과 이 두 과만 학종 전형으로 모집을 해요. 반대로 뭐 공간 디자인과, 공업 디자인과,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 의상 디자인과 또는 뭐 금속공예, 도자공예 이런 학과들은 아예 모집을 안 합니다. 반대로 약 270여 명 중에 227명 정도는 실기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실기 전형으로 모집하는 그 인원의 비율은 약 2%입니다. 이게 정확히 8명이에요. 네, 요 8명은 정시 모집에서만 모집을 해요. 네, 이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시 모집에서의 비실기이기 때문에 수능 100%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대를 목표하는 아이라면 실기 전형의 모집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죠. 예, 국민대 실기 전형은 역시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과 실기 시험을 보는데요. 여기 하나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대는 내신 성적도 정시 모집에서 반영을 해요. 근데 국민대학교는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국어 교과 등급과 영어 교과 등급만 성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근데 반영을 할 때 그 반영 비율이 30%이지만 실질 반영 비율은 상당히 낮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어 영어 등급이 1등급인 아이에겐 100점을 주고요. 5등급인 학생에게는 99.75점을 줍니다.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너무나 미비하죠. 반면 뭐 7등급, 8등급, 9등급으로 갈수록 점수 차이를 좀 많이 벌려요. 그래서 한 7, 8, 9등급, 내신 성적이 7, 8, 9등급이 아니라면 국민대학교를 정시 모집에 실기 전형으로 응시할 때는 거의 내신 성적은 의미가 없고요. 수능 성적과 실기 시험 그리고 이제 면접도 한 10%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반영을 합니다. 고려대학교와 이화여대 이 두 대학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고대와 이대는 학종 전형으로 모집 인원의 30%를 그리고 실기 전형으로 모집 인원의 70%를 선발합니다. 고려대는 모집 인원이 디자인 조형학부가 50명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수시에선 15명, 정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35명을 선발합니다. 이대도 똑같아요. 고려대와 똑같이 수시에서만 모집을 합니다.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수시의 학종 전형이니까 학생부 교과 등급,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들, 그다음에 면접 이런 게 적용이 되겠죠. 반면 고대와 이대는 실기 전형이 모집 인원의 70%잖아요. 이게 전부 다 정시 모집에서만 이루어져요. 내신 성적 반영은 되지 않고요.
수능 성적과 실기 시험만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서울과기대는요.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학종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4%예요. 자, 이 4%라는 거는 수시 모집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학종 전형은 없고요. 그 다음에 실기 전형으로는 86%를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비실기는 약 10%를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자, 여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학종 전형으로 모집하는 이 4%도 모든 학과에서 모집하지는 않아요. 서울과기대는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그다음에 도예과, 금속공예과가 있는데요. 산업디자인과와 도예과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각디자인과에 4명, 그 다음에 금속공예과 3명, 이렇게 7명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모집을 해요. 수시 모집에서요. 다만 나머지 학과들은 전부 다 이 실기 전형 또는 이제 비실기 전형인데, 이 비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서울과기대는요. 비실기 전형으로 모집하는 경우는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금속공예과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 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의 10%예요. 나머지 좀 압도적인 비율이죠. 86%의 아이들은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에서 실기 전형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서울시립대학교는 아까 제가 처음 언급했듯이 2023학년도까지는 수시 모집에서 실기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반면 2024학년도부터는 정시 모집에서 실기 전형으로 모집을 해요. 그래서 정시 모집의 실기 전형인 수능, 실기 시험 이 두 가지로 선발하는데, 서울시립대는 2024학년도부터 이 정시 모집에서 아이들을 선발할 때 면접 성적을 10% 반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건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도 아이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대학인데, 이 두 대학은 모두 다 실기 전형으로만 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두 대학은 좀 공통점이 수시 모집에서는 아이들을 모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대학 모두 정시 모집의 실기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과 실기 시험만을 가지고 모집 인원 전체를 선발합니다. 그 다음 이제 숙명여대와 성신여대, 덕성여대 이 세 대학을 제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숙대, 성신여대, 덕성여대는요, 학종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전부 다 실기 전형으로만 모집을 하는데, 수시 모집에서는 실기 전형이니까 학생부 교과 등급과 실기 시험을 봐서 아이를 모집하고, 정시 모집에서는 실기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과 실기 시험만을 반영해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학종 전형으로 21% 아이를 모집하고요. 실기 전형은 63%를 모집하고, 또 전체 모집 인원의 16%는 비실기 전형으로 모집을 해요. 자, 이렇게 미술대학에서 아이들을 모집하는 전형이 크게 세 가지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대학마다 그 전형을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모집하지 않는 경우도 이제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가 선호하고 목표하는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전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조금은 방향이 잡히실 거예요. 여기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실기전형, 이 비실기 전형 이 세 입시 전형을 전부 다 100% 소화할 수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고, 아이가 선호하는 대학, 목표하는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도 좀 방향이 잡히실 거예요. 자,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처럼 우리나라 미술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 보는 입시 전형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각 대학별 모집하는 전형도 상당히 다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입시 전략이 수립이 돼야 돼요. 무조건 나는 수시로 갈 거야, 나는 정시로 갈 거야, 나는 학종으로 갈 거야, 실기로 갈 거야, 이런
개인의 소망에 따라서 입시 전략이 세워지면 안 되고요. 학생이 갖고 있는 재능과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냐라는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 성적 관리가 수월한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중요한 이런 전형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내신 성적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고등학교로 다니고 있다라면 학생부 교과 등급이 상당히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되는 전형은 좀 어렵겠죠. 반면 수능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한 학생이라면 정시 모집이 조금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실기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아이냐 없는 아이냐에 따라서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이렇듯 국내 미술대학에서 아이들을 모집하는 전형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죠. 그래서 아이들마다 개인에게 맞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입시 전략의 수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전략이 없이 막연히 우리 아이가 미대를 준비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이가 현재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다라면 지금 다니고 있는 미술학원의 원장님 또는 담당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셔서 내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형으로 해야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아이가 현재 미대를 가고 싶어 해서 미대 입시를 알아보고 계신 학부모님이라면 이 내용들을 한번 이해하시고 가까운 미술학원에 상담을 가셔서 내 아이의 내신 등급이 이렇고 아이의 성향은 이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은 현재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습니다라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상담을 받아보셔서 내 아이에게 맞는 입시 전략, 목표 대학을 수립하시고 미대 입시를 준비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다음 강의에서는 각 대학별 이런 학종 전형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깊이 있게 풀어드릴게요. 국민대학교의 학종 전형이 상당히 소수인데 소수를 모집하는데 또 어떤 전형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제가 서울 소재 디자인대학 중심으로 큰 범위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엔 제가 다시 한번 각 대학별로의 입학 내용들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종 전형과 실기 전형에 대한 또는 비실기 전형에 대한 내용들도 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한번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